황금알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오늘은 충남 서산 지역에 마늘밭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마늘은 가을에 일찍 심었기 때문에 아주 생육이 왕성합니다. 경남 창녕 지역이나 영천 지역보다도 더 많이 자라 있는 상태입니다. 몸통도 크고 밭작물을 많이 재배하기 때문에 해마다 이렇게 재배하는 농업 작업 기술력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우수한 마늘이 수확 때 많이 나온다는 건 보장을 못 합니다. 그 말은 지금 이 마늘이 비료를 상당히 많이 먹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잔량 이시가 났다는 겁니다. 그 잔량 이시 났는데 잔량 이시가 낮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름병이 옵니다. 잎 끝에서 맺은 물방울이 잎 집에 들어가서 물방울이 쌓여 있으면 그 물방울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이 균이 활성화돼서 물러지가 내려앉아 버립니다. 그거는 잎이 아직 어리니까 몸통이 단단하니까 물이 안으로 배이 가지 않는 상황에서 무름병이 오고, 더 성장을 했을 때 잎이 이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마디가 늘어지고 몸통이 물러지면, 물컹물컹해지면, 이 앙금이 없으면 이거는 또한 그 여백이 타고 몸 속으로 들어갑니다. 마늘 잎편, 마늘 쪽이 만들어지는 생장점에 가서 균이 활성화돼서 먹어버리면 우리가 뻥이라 하는 마늘과 스펀지가 됐다는 마늘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백에 의해서 균이 여백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이 균의 먹이가 돼서 균이 활성화돼서 마늘의 생장점의 조직을 먹었다. 이렇게 용어를 쓰면 우리는 질병이 안 올 수 있고 농약 방제를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늘에 정식해서 가을에 심었을 때 1차적으로 우리 잎제를 뿌리고 또 살충제, 살균제를 씁니다. 왜 사용했을까요? 병을. 마늘의 병은 거의 하지 않는 것이 1차적인 좋은 방법인데, 이 병이 생겼다는 것은 우리가 식물이 생육 환경에 맞는 비료량을 못 맞춰졌기 때문에 병이 발생했다. 그래서 마늘을 심을 때 비료를 얼마를 줘서 병이 발생하지 않게 만들어서 가을에 잎제를 사용하지 않을 거냐, 이걸 먼저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비료 한 폭 이식값은 0.8의 이식값이고, 우리가 100평당 비료를 얼마를 사용하냐는 거죠. 그 대다수는 100평에 한 포에서 두 포를 써야 되는데, 두 포량도 적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하는 내용입니다. 비료를 얼마를 간직하고 있느냐. 그 우리 밭작물을 많이 한 지역에서는 쿨러를 설치해서 물을 잘 주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기비량을 100평에 한 포, 두 포를 썼다 가령 요소 한 포에 명품 300, 속효성 한 포를 썼다. 그러면 요소는 46%의 질소고 명품 300은 30%의 질소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썼을 때 100평에 46과 30을 환산하면 76이라는 질소 함량 수치가 나오는데, 이 수치를 먹었고 용탈이 되고 했을 때 마늘이 잎이 진녹색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입니다. 진녹색이 됐을 때 여백이 안 맺으면, 뿌리로 여백이 타고 내려가지 않으면 가을에 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는 이파리에서 물방울이 그리 많이 안 생기지만 그 양이 작아서 병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파리 한 잎, 두 잎, 세 잎 때는. 그러나 한 잎, 두 잎, 세 잎 때 우리는 가을에 정식하고 나서 연면시비 골드그린이나 골드 칼라를 연면시비 해주고, 가을 추비를 1차 추비를 일찍 줘야 되죠. 이파리가 2장, 석장일 때, 늑장이 되기 전에 추비를 한다면 가을에 마늘에 병이 유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행적으로 하던 방법을 많이 개선해야 된다는 거,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을에 비료 1차 시기 추비를 많이 땡겨야 됩니다. 완효성 비료를 쓰면 가을에 물을 못 주는 곳에서 경남 지방이나 창녕 지역이나 영천 지역에 일부 물을 못 주는 지역에서 가을 가뭄에 못 주는 지역에서는
완효성 비료는 코팅 비료를 쓰라 그럽니다. 그건 얼마를 써야 되냐? 100평당 한 3포 정도를 쓰라 그럽니다. 그리고 기비로서 요소를 한 2포 정도 더 주고, 그럼 100평당 5포의 비료 주면 원가가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 지역에서는 쿨러 장치가 잘 있기 때문에 100평당 속효성 비료를 2포를 주면 가격이 쌉니다. 요소 비료와 명품 300, 질소 함량이 많은 복합 비료. 근데 명품 300은 완효성이라고 말을 지었지만은 질소 코팅 양이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거의 속효성에 가깝다고 해도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추비 시기를 더 땡기고 가을 추비를 한 번이 아니고 2번, 3번을 늘려도 괜찮습니다. 이 시값이 오르갈 때까지. 그래서 가을에 충분한 비료가 있으면, 여백이 안 맺으면 가을에 우리가 사용했던 입제하고는 무관하다. 여백에 의해서 뿌리가 먼저 죽고 난 다음에 충이 달라온 거지, 충이 먼저 와서 마늘이나 양파를 먹은 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입제하고는 무관하다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병이 제일 많이 생기는 비료량은 0.3에서 1.2 사이에 여백이 맺는 이시값이 병이 제일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1.2 이상, 1.5 이상이 되면 병이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백이 안 맺는다는 거죠. 그 여백이 안 맺는다 소리는 뿌리에서 소화시킨 질소분이 잎에 와서 올라올 때 아미노산 단백질을 얻어서 잎에서 광합성에서 탄수화물을 엽록소에 집에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엽록소 집에 저장된 탄수화물 양만큼만 저녁에 기공을 닫은 상태에서 수분이 올라오면 수분이 갈 곳이 없습니다. 잎으로 거쳐서 잎이 설탕물 양만큼만, 탄수화물 양만큼만 먹고 그 외성은 뱉어버려요. 그 뱉어버린 뿌리에서 가져온 양분이 병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 양분이 아미노산 단백질이 잎에서 타고 내려가서 잎 속에 모이면 무름병, 뿌리를 타고 가면 뿌리가 상해서 가을에 생기는 병들이 생기죠. 그래서 가을에 비료를 적게 주고 연면시비를 안 낸 농장들이 한 포기 한 포기 죽은 포기들이 있습니다. 그 죽었다고 해서 그 병을 약으로 잡아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약으로 잡는 것은 비료로서 병 발생을 막는 게 제일 경제적으로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배하는 이 마늘은 다비성작물입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상하거나 잎이 상합니다. 비료 값이 높으면 뿌리가 상하는 게 아니라 잎이 먼저 상한다는 거죠. 생장점이 먼저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생장점이 녹아내지 않고 뿌리가 안 상할 정도 이식값을 주는 방법을 황금알농부에서는 많은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봄 잠깨우기 비료가 충분히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식값은 지금의 수준이지, 충남 서산 지역에서는 겨울에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식값이 낮을 때는 겨울에 눈이 올 때 충분한 비료를 줘야 됩니다. 비료량이 부족할 때, 눈이 올 때는 100평에 이렇게 멀칭이 되어 있고 부직포가 없는 데는 100평에 3포까지 줘도 괜찮습니다. 눈이 한 20cm 왔을 때는. 그러면 땅속으로 쑥 들어가서 자기 역할을 해줍니다. 그 타이밍이 아주 중요한데, 겨울에 일찍 성장을 적게 할 때냐, 2월 중순쯤에 눈이 왔을 때냐, 이 차이가 많습니다. 2월 중순에 눈이 왔을 때 비료를 한 번 해주고 이식값이 올라가면 어마어마한 경제적 효과가 나오고 마늘이 잘 크겠죠. 그러나 1월 초에 왔을 때 비료 늘리는 거는 많이 적게 먹고 유실량이 좀 많겠죠. 이렇게 생육 환경에 필요한 비료 주는 방법과 연면 시비하는 방법을 많이 황금알농부에서는 오픈을 합니다. 우리가 비료는 어떤 역할을 하고 농약은 어떤 역할을 하고 이 각각 그 살충제, 살균제를 어떻게 역할한다, 이 각각 나눠야 되겠죠. 연면 시비는 다수확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다. 잎이 두꺼워서 뿌리 활동을 많이 하는 건데, 뿌리에 비료 준다고 해서 갑자기 비료를 먹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합니다. 잎 두께가 얇으면 비료를 잘 안 먹습니다. 안 먹으면서 그 기간이 진행되는 것 같으면 병을 해버립니다. 병을 한다는 거죠. 비료를 안 먹는다는 거죠. 비료를 줘도. 왜? 잎 두께가 얇아서 그렇다. 그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마늘 잠깨우기 비료를 줘야 되는 시기다. 마늘 잠깨우기 골드그린, 골드칼라 연면 시비하는 시기다.
비료는 100평당 비가 작게 올 때는 10kg 정도. 쿨러를 돌렸을 때 우리 밭에 물이 많이 나올 때는 쿨러가 이시가 낮을 때 100평에 한 포 20kg 줘도 된다. 그러나 지금은 비료 준다고 해서 마늘이 뻥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 앙금 딱 잡고 있는 단단하기 때문에 비료가 묻어 있으면 달고 나옵니다. 바깥으로 밀고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료를 충분히 줘도 이상이 없으나 너무 많이 줬을 때 이게 비료 쏠림에 의해서 비닐에서 굴러 들어가가 포기 옆에 너무 비료가 쌓이면 마늘이 뿌리가 상할 수 있다. 그것만 염두에 두면 되겠습니다. 그 또한 마늘에 뻥이 나왔다. 스펀지 마늘. 그 원인은 균이 들어가서 일어난 일이 우리가 비료 알갱이가 들어가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고 다시 밝혀서 과거에 제가 잘못된 걸 바로잡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또한 말씀 또한 드렸습니다. 이 밭에 지금 비료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늘은 이렇게 통통하게 크는데 얘가 가을에 많이 컸기 때문에 비료를 지금 상당히 많이 먹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잔량 비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분이 33.2%, 수분은 35에서 45%가 제일 좋으니까 아주 지금 좋은 형태입니다. 상부에고 이 씨는 0.35, 비료는 다 먹었습니다. 온도는 영상 8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래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바닥층으로 내려가서 수분과 이식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층엔 수분이 37.5% 좋습니다. 이식값은 0.37, 온도 영상 7도 4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조건에서는 경남이나 다를 바 없으나 여기에서는 비료가 부족해서 앞으로 일어날 병들이 무름병이 나타날 수 있다. 그 일환으로 보면 여기에서 보면 그 징조가 보입니다. 이렇게 노랗게 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 마늘은 지금 한번 1차적으로 무름병이 와서 물로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무름병이 오고 비료를 적게 해준 농장에서는 앞으로 한 포기를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송구스럽지만 우리 농업 발전에 의해서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지금 이 마늘을 보면 비료가 부족해서 여백이 여기 타고 들어가서 이렇게 갈색으로 되고 잎이 줄기가 상합니다. 비료가 충분해야 되는데 비료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비료가 부족하니까 여기에 깊게 심어서 문제는 없는데 뿌리도 여기 녹아버리죠. 여기 뿌리도 녹아버린다. 뿌리도 이렇게 녹아버립니다. 이 말은 여백에 의해서 상하는 병을 우리는 살균제나 살충제를 쓰고 있다는 거죠. 뿌리가 많이 녹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물러지내는 않는 거는 비료가 부족해서 여백이 여기 쌓였다. 그 여백 물방울이 여기 모여서 여기 들어갔다는 거죠. 그 겨울에도 무름병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여백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 그러면 여기에서 비료를 충분히 줘야 되는데 비료를 안 준다면 여기에서는 봄에도 지금 무름병이 많이 내려앉을 겁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요 놈이 지금 내려앉고 있어요. 무름병으로. 요 마늘이 지금 안에 속에서 물러 내려앉고 있습니다. 물러 내려앉는 주 원인은 비료를 줘서 그런 게 아니고 비료를 안 줘가지고 여백 여기서 타고 내려간 물방울이 들어가서 아미노산 단백질에서 생기는 병이다. 그러나 이거는 약을 친다고 잡아지는 게 아닙니다. 비료를 줘서 잡아야 된다. 그러면 여기도 좀 무름병이 와가 내려앉는다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 여기 농장에서는 앞으로 요렇게 많이 녹아 내려앉습니다. 무름병. 그 이식값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가을에 비료를 다 먹어버리고 여백이 맺는 물방울을 맺는 거라는 거죠. 여기에. 그럼 여백은 여기에서 맺은 갤로 현상하고 요 끝에 맺는 물방울하고는 두 가지 다릅니다. 여기에 맺는 거는 아침에 썰이라든지 갤로 현상이 생긴 거고 요 끝에 맺는 물방울이 자기가 뱉어낸 물방울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 여백을 맺어서 타고 들어갔을 때 일어난 일이다. 그러면 마늘이 요런 것들 물방울 요런 물방울들은 여백으로도 봐야 됩니다. 요 가해 맺은
그러면 요 물방울도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결로 현상하고 여백하고는 두 가지는 다릅니다. 엄연히 결로 현상의 물방울은 병은 일으키지 않지만은 여백을 맺은 물방울은 병을 일으킨다. 저가 선 자리에서 이렇게 보인다는 것은 여기 농가에서는 앞으로 또 진행도 될 수 있으면서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쏙잎이 녹아내려야 한다는 거죠. 여기도 요렇게 한번 돌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보면 여기도 살짝 녹아내려야 돼. 쏙잎이 요 잎도. 그래서 무름병의 주 원인은 비료가 부족해서 생긴다. 잎이 더 두꺼우고 통통해야 되는데 잎 두께가 얇다. 그래서 지금 요것도 보면 여백에 의해서 그런 거다. 여백 때문에. 그래서 병 발생을 많이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이식값이 낮아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 마늘에서는 마늘 몸통은 상당히 크고 좋습니다. 그러나 질병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 보면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풀이 나가지고 여기 보면 여백이 타고 들어가 가지고 요렇게 녹아 내려 버렸습니다. 그러면 요 놈은 폭삭 내려앉아 죽어버렸죠. 폭삭. 근데 이렇게 폭삭 내려앉는다는 거죠. 이렇게 비료량이 부족해서 폭삭 내려앉는데 우리는 이걸 약으로 사용하겠죠. 무름병. 여기도 지금 내려앉고 있죠. 이렇게 제가 가까이 봐도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데 지금 여기 농가에서 이제 밭에 오면 비료를 줘야 되는데 비료를 안 주고 뭘 하겠습니까? 방제 작업 약부터 먼저 쓰게 있겠죠. 그래서 비료가 부족해서 생긴 병을 비료로 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비료로 가지고 치료 안 하고 농약으로 치료하는 거면 치료가 되지 않겠죠. 약으로는 마늘 무름병이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약은 효과 기간이 있습니다. 그 효과 기간이 지나가면 약은 약일 뿐이지 그 이상의 기대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재배하는 작물 마늘이 무름병의 주 원인은 비료가 부족해서 그렇다. 그 비료 속에 여백이 나와서 그렇다. 잎에 물방울이, 그 물방울이 몸통에 타고 들어가서 이렇게 무름병이 오는 농장들은 거의 대다수 마늘이 많이 커 있습니다. 많이 성장해 있으나 가을에 속효성 비료를 다 먹고 겨울이나 봄에 비료가 부족해서 생기는 게 마늘의 무름병이다. 그래서 마늘에 봄 잠겨오기 비료를 좀 일찍 주면 겨울이나 계속 비료를 주면 이런 병을 발생하지 않고 다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 비료, 겨울 비료, 잠겨오기 비료, 그리고 옆면 시비, 골드그린, 골드 칼라, 물 20리터에 60cc에 설탕 120g, 겨울에는 추울 때는 80cc 넣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라면 물 20리터에 60cc에 설탕 120g, 설탕을 계속 주면 이렇게 앙금, 마늘이 깍 단단하기 때문에 여백이 잘 안 빼이 들어가서 뻥 나오는 확률이 더 줄어듭니다. 뻥이 잘 안 나오겠죠. 마늘이 몸통이 멀컹멀컹하면 여백이 타고 들어가서 우리가 스펀지 마늘 뻥하는 게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거는 균에 의해서 생긴 거다. 그 균을 막으려면 아침 한 이틀에 한 번씩 쿨러가 여백을 씻어버리면 그 병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또한 말씀드릴 수 있고, 뭐 3일에 한 번 씻어도 그 병을 발생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물을 뿌려서 씻어버리면. 그러나 그런 수고스러움보다는 우리가 비료를 줘서 이식값을 지금 현재라면 2.5에서 3.5 정도 높은 게 좋고, 봄이 됐다면 뭐 2.5, 4월 15일경에 2.5, 그 다음에 여름 단계로 갈 때는 1.8 이하에서 다수확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잠겨오기, 옆면 시비, 그 다음에 추비 계속 지속적으로 비료 줘야만이 마늘을 다수확할 수 있다. 충남 서산지역에서 마늘밭에서 황금알랑법 대표 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